올 시즌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주장을 선임하면서 완전히 팀을 새로 고치만 토트넘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엔지 감독은 빅리그 경험이 전혀 없던 감독이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의 호주인일 정도로 상당히 생소했던 감독이죠. 캡틴 손흥민은 지난 8년 동안 리그 최고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리더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초의 비유럽인 주장이니까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선택이었고요. 역사상 최초란 수식어들이 여러 붙을 정도로 토트넘의 행보가 파격적이었다는 건데요. 기나긴 무관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구단, 구성원 모두가 동의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레비 회장까지 팬들 앞에 나서서 그동안 잘못을 했고 앞으로는 바뀔 거라고 말하면서 진심 어린 인터뷰를 했을까요? 챔스 결승까지 진출했던 포체티노 감독 이후 토트넘은 공격력보다 수비력을 강조하며 정말 재미없는 축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시즌부터 180도 바뀌어서 프리미어리그의 20개 팀 중에 최고의 공격성으로 정말 뒤가 없는 축구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급격한 팀의 변화는 자칫 성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인데 어차피 지난 시즌 8위로 나락을 갔다 보니까 그냥 못 먹어도 고라는 심정으로 밀어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상 밖으로 이 과감한 시도가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올 시즌 성적에도 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좋았던 분위기를 망치게 된 건 다름 아닌 부상 악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몸 관리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부상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 동시에 여러 명의 선수가 다치는 건 자연재해 같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실제 토트넘에게 그런 자연재해 수준으로 동시다발적인 부상 악재가 겹쳤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VAR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경기 중간에 선수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이 과정 때문에 추가 시간을 연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경기 시간이 자주 멈췄다 시작하면서 길어지기까지 하니 부상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토트넘은 극단적인 하이라인을 추구하면서 전방에서부터 강력한 압박을 시도하는데 엔지 감독의 전 소속팀인 셀틱에서도 그랬듯이 적응 기간인 첫 시즌에는 근육에 놀라는 햄스트링 부상이 많았다고 하네요. 정확한 원인을 콕 집을 수는 없으니 일단 현상에만 집중해보면 이번 시즌 핵심 미드필더로 떠오른 메디슨은 벌써 3차례나 부상을 당했는데 그중 한 번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달짜리 장기 부상이었습니다. 윙백이 아니라 윙으로 나오면서 나름 민폐 이미지를 벗어났던 페리치는 시즌 아웃이 될 정도의 부상을 당하면서 토트넘을 떠나 친정팀으로 갔고요. 지난 시즌 토트넘의 허리를 지켜주던 벤탄쿠르는 무려 9개월 만에 선발로 돌아온 아스톤빌라전에서 27분 만에 상대 거친 태클로 또 다치면서 당시 기준 2개월짜리 부상을 당했죠. 부상에 부상을 거듭하면서 이제 팬들의 기억 속에서 아예 잊혀진 세세뇽이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플럼전 때 여실히 느꼈듯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센터백 반드벤 역시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기 부상으로 3개월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아스톤빌라전에서 또 부상을 당하면서 플럼전에도 결장을 하는 바람에 토트넘의 좋은 기세가 한풀 꺾였는데요. 엔지 감독은 반더벤의 부상에 대해서 반더벤의 부상은 저번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플럼전에는 결장하겠지만 A매치 휴식 이후에는 곧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라면서 금세 복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상 전문가인 라스팔 브라르 박사는 최근 토트넘 뉴스에 쓴 기사를 통해서 이와는 다른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허벅지 부상이라는 것 외에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상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사이엔 며칠에서 몇 달간의 차이가 있다. 더 나은 판단을 위해선 A매치 휴식기 이후 훈련 상태를 봐야 한다. 현 시점에선 그가 다음 경기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이 매체에서는 브라르 박사의 예상을 전한 뒤 이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반더벤은 지난 여름에 이적했지만 곧바로 팀의 최중요 선수가 됐다. 로메로와 함께 토트넘 수비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반더벤이 결정한 결과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는 큰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엔지 감독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반더벤 없이는 토트넘의 추구하는 하이라인에 큰 구멍이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플럼전 결과가 있다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회복 결과가 어떨지는 지켜보시죠. 여기에
또 거의 잊혀진 선수 한 명이 있는데 바로 반더벤과 같은 신입생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작년 10월에 반월판 부상을 당하면서 그 이후 계속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데 올 1월에는 반더벤과 함께 팀 훈련에 복귀해서 조만간 돌아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2달이 지난 3월에도 여전히 100%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선수 본인도 이런 상황이 답답했는지 최근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서 팬들에게 직접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재활 훈련과 경기 복귀에 집중하느라 그동안 SNS를 멀리 했었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축구를 다시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아직도 부상을 털어내지 못했다고 밝혔죠. 솔로몬은 손흥민이 헤드트릭을 했던 번리전에서 어시스트를 2개나 하면서 아주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던 선수였는데 손흥민이나 존슨 못지않은 스피드로 나름 기대가 됐던 신입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부상으로 빠진 동안에 존슨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베르너라는 경쟁자까지 생겨버려서 과연 솔로몬이 부상에서 복귀한다고 해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베르너, 존슨, 솔로몬 중에 어떤 선수가 가장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건네줄지를 앞으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베르너의 상황도 전해드리면 최근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래턴버그 기자가 베르너가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을 원한다면서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토트넘에서 베르너는 리그 8경기 출전에 2득점 2도움이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동시에 빅찬스를 놓친 게 3번이나 돼서 참 애매한 선수긴 합니다. 특히 2도움 중에 손흥민을 향한 게 한 개도 없었다는 게 감점 요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토트넘 이적하려면 주급을 줄여야 될걸요? 그 실력의 레비가 20만 파운드 동결할 리가 없죠. 베르너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훨씬 나을 듯. 손흥민은 아스톤빌라전 때 어시스트 해줬는데 아직 베르너로부터 받은 도움은 없습니다. 참고로 솔로몬은 손흥민에게 어시스트 2개, 존슨도 전 후반기 펠리전에서 2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손흥민의 득점왕과 연관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올 시즌 득점왕이 누가 될지를 배당률을 참고해서 발표했는데 홀란이 득점왕 확률 1위였고 살라가 그 다음으로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 실력은 물론 팀 전력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14골로 득점 순위로는 공동 5위인 손흥민이 현재 득점 순위 3위인 15골의 솔랑케보다 오히려 득점왕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게 해외 팬들의 배당 결과였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기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건데 실제 손흥민이 득점왕을 수상했던 시즌에 막판 10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면서 대단한 몰아치기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챔스, 유로파, FA컵 등 다른 일정으로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홀란이나 살라보다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손흥민이 막판 대역전극을 펼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그때처럼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손흥민 득점을 몰아주려고 해야 될 텐데 클루셉스키가 그 시절의 초심을 되찾고 존슨, 베르노도 손흥민 한번 제대로 밀어주면 두 번째 득점왕도 기대해 볼만 한데요. 손흥민이 태국과의 2연전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득점왕 레이스를 위한 감각을 살리는 그 정도로만 활약하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토트넘 위해 몸살이길.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